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승환의 화학의 사소통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1단원 화학과 우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탄소화합물의 유용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는 화학의 유용성 그리고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메테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에탄올이 있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자, 메테인은 가스 연료로 사용된다.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LNG에 이용되고 CNG에 이용됩니다. LNG는 액화천연가스, CNG는 압축천연가스. 그래서 LNG는 이제 도시가스로 이용하고 CNG는 천연가스 버스에 이용하죠. 그리고 이건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 요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죠. 작은 게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고 얘는 술의 주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손소독제의 주성분. 그래서 구성 원소를 보니까 구성 원소가 뭐냐면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구성 원소가 세 종류입니다. 얘는 수용액의 액성이 중성이에요. 그래서 얘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OH는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탄소에 붙어있는 OH가 이온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수용액에서 중성이라는 것.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죠. 이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말 그대로 산이니까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된다는 거죠. 얘는 물에 녹게 되면은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의 형태로 이온화가 됩니다.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산 이게 산으로 된 애들은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수소 이온이 생기게 되는 그런 전해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세트산의 수용액은 중성이 아니라 산성이 되는 거죠. 얘가 중성, 에탄올이 중성이고 아세트산은 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은 열의 출입과 관련된 내용이죠. 4단원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 한 문제씩 꼭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첫 페이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수산화나트륨을 넣고 물에 녹이면 이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얘는 발열 과정이에요. 얘가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데 얘를 물에 이렇게 녹이게 되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되고 이때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열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열이 나오게 되면 이 열이 주위의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액의 온도가 올라가죠. 이 열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질산암모늄, 대표적인 흡열 반응 물질입니다. 질산암모늄도 이온이라는 물질이어서 얘를 물에 녹이게 되면 이렇게 질산암모늄 수용액이 됩니다. 물론 얘네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온화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고 이때 오히려 열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빠져나갑니다. 열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열을 이렇게 넘기면 얘가 열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서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질산암모늄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다. 그리고 수산나트륨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 이런 지식은 알고 있으면 화학적인 센스를 발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귿 같은 걸 보면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용하여 냉찜질 팩을 만들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열을 흡수하니까 흡열작용이 일어나니까
주위의 온도를 주위의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냉찜질용 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3번은 2단원에 나오는 전자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자배치. X를 보니까 뭐냐면 X는 붕소예요. 5번 붕소. 왜냐면 전자가 5개이기 때문이죠. 원자는 항상 전기적 중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전자의 수와 양성자의 수가 같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붕소인데 지금 어떤 원리를 만족하지 못했냐면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못했죠. 이거는 싸움 원리를 위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 원리를 위배하면 들뜬 상태가 되죠. 그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Y는 뭔지 보냐? Y는 탄소죠, 탄소. 6번 탄소입니다. 얘는 어떤 것을 위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바닥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 보면은 Z는 전자가 총 7개. 질소가 되겠죠. 7번 질소. 질소인데 어떤 원리를 만족하지 못했냐면 훈투 규칙을 위배했죠. 훈투 규칙을 위배하면 들뜬 상태가 됩니다. 하나 더 있죠, 원리가.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라는 것은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투 규칙 이 세 가지 원리를 모두 만족해야 바닥 상태인데 이 Y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모두 만족했어요. 만약에 이 중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한다면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존재 불가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수 이 질소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수가 얘는 1s2, 2s2, 2p3 이렇게 전자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p오비탈의 3개가 각각 p오비탈의 3개니까 각각 들어가서 홀전자수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요. 4번을 보니까 화학결합 3단원에 나오는 화학결합 파트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액체의 전기전도성을 물어보죠. 액체. 이 고체에서와 액체에서의 전기전도성은 세 가지의 화학결합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의 전기전도성을 판단을 하면 액체에서의 전기전도성이다. 우리 세 가지 화학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금속이 있겠고 금속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을 하게 된 이온결합 물질이 있겠죠. 그리고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 공유결합 물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당연히 통합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통해요. 공유결합 물질은 안 통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물질은 액체의 전기전도성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고체의 전기전도성이 또 한 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체에서의 전기전도성 실험을 통하여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얘는 전기가 통합니다. 마찬가지 도체이기 때문에 얘는 안 통하죠. 얘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의 전기전도성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물질이 금속인지 이온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AB2가 금속이라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원소여야 돼. 원소.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금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AB2라는 것은 전기전도성이 있으면서 AB2라는 것은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이거든. 화합물이라는 건 두 종류 이상.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뭐 한 종류, 금 이런 것들 한 종류의 원소. 그리고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무조건 두 종류 이상. NaCl.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기 때문에 무조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이라는 건 두 종류 이상.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뭐 한 종류, 금 이런 것들 한 종류의 원소. 그리고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무조건 두 종류 이상. NaCl.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기 때문에 무조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금속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결합해야 됩니다. 그럼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원소도 있겠고 화합물도 있죠. 공유결합 물질에는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어요. 원소는 O2 같은 게 원소고 화합물은 물, 이게 화합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AB2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료로 제시된 원소가 OFNaMg인데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이걸 가지고 OFNaMg를 가지고 Na2O냐 아니면 MgF2냐 이렇게 AB2라는 화학식이 나오려면 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지. 뭐 이거를 A라고 두고 이걸 B2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좀 더 명확한 표현이지만 문제를 낼 때는 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두 개 중에 뭔지는 아직 뭐 단정 지을 수 없어. 뭐 이게 그냥 맞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문제를 좀 더 쉽게 준 거고 때에 따라서는 이거를 AB2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다른 자료를 보면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DB2가 있죠. DB2. DB2를 보게 되면은 액체에서 정지전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러면 OFNaMg라는 물질을 통해서 공유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비금속끼리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O와 F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3원자 분자니까 OF2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평가를 해서 가장 좋아하는 물질이 OF2입니다. 항상 매년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와요. 뭐 블라인드에서 AB2로 나오기도 하고 얘는 빠진 적이 없는 평가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빅스타예요. 빅스타. 그래서 OF2죠. 또 만들 수 있는 물질은 사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O2F2. 근데 이거는 4원자 분자니까 여기에 해당되진 않겠죠. O와 F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은 이 물질도 있지만 이 물질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거든요. DB2가. 그러면은 이 O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D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B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B가 F기 때문에 요게 맞네. 그럼 요게 A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대로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A는 마그네슘, B는 플루오린, 그럼 C는 여기서 그냥 바로 나트륨이 되겠고 D는 이렇게 산소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ABC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뭐냐? 기억은 CB. CB니까 이제 CB는 NaF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있음 이렇게 돼야죠.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기억은 있음이 돼야 되는 거고 A는 나트륨이다. A는 마그네슘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C2B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C2B. C2D. C2D는 Na2O가 되니까 이온결합 물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기억력 틀렸으니까 2번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까지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개념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은 4단원에 있는 동적 평형에 관련된 내용이죠. 4단원 동적 평형. 자, 지금 보니까 뭐만 나와 있냐면 응축 속도만 나와 있어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응축 속도.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응축 속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되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T2가 되는 거고 T1은 뭐 여기가 T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T1 여기는 V1 그리고 여기가 V2. 자, 이 응축 속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기체의 양에 비례합니다. 응축 속도는 기체의 양 그리고 온도에 비례해요.
기체가 많아지면 응축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수증기의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기의 양. 그 증기끼리 많아지면 서로 충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다시 액화되는데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양에 비례하고 또한 온도에도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온도와 기체의 양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증가속도 나오지 않았지만 증가속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증가속도. 증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 증가속도에 영향을 받는 건 온도에 비례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증가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는 온도가 일정한 거기 때문에 증가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T2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게 되죠. 자, 그럼 기형을 보면 T1에서는 증발 속도는 V1보다 크다. 맞죠? 이 증발 속도는 여기에 있으니까 V1보다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T2에서 액체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동적 평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동적. 동적이라는 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 다시 말하면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진 상태. 증발도 일어나고 있고 응축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양, 기체의 양인 거죠. 기체의 양은 응축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T2가 T1보다 크다는 건 맞습니다. T2에서 응축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기체의 양이 더 많다.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면 자, 세 가지 분자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3단원에 나오는 분자의 구조 파트죠. 분자의 구조 파트. 그래서 암모니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물, 메테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자가 나와 있죠. 메테인이 아니구나. C2H4 에텐이라는 분자가 나와 있죠. 탄화수소라는 파트가 빠지면서 개정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고 막 각도라든지 뭐 결합각이라든지 분자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는데 개정 후에는 탄화수 파트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배우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죠. 삼각뿔.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100% 극성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물도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구본형이고 극성 분자. 그래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볼 것도 없이 극성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 또는 극성 유무를 예측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C2H4 같은 경우에는 탄소는 팔 4개 뻗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그려질 수밖에 없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평면 삼각형. 얘는 대칭 구조죠. 그래서 무극성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도가 이제 120도고 얘는 104.5도, 얘는 107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삼각형에서는 뭐 결합각이 120도라는 것, 그리고 구분형은 104.5도, 삼각뿔은 107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는 공유전자쌍수분의 비공유전자쌍수. 자, 이거 찾아내야 되는데, 자,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가? 자, 요 두 개는 삼각뿔 구조는 이거는 입체 구조예요, 입체. 구분형은 이거 입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세 개의 원자가 한 평면에 있어서 구분형도 평면 구조이고, 이 평면 삼각형도 평면 구조입니다. 평면 삼각형이라는 이름 자체가 얘가 평면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평면,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가? 평면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얘네 둘이 되겠고 극성 분자니까 얘가 극성.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 가. 이게 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자동으로 다가 됩니다. 그럼 가는 공유 전자쌍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1보다 작다. 가는 공유 2개의 비공유 2이기 때문에 이게 1입니다. 1. 기억은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틀렸고 나에는 무극성 공유랍이 있다. 나에는 무극성 공유랍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요게 무극성 공유랍이죠. 무극성 공유결합.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동일한 원자끼리 결합을 할 때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각은 가가 다보다 크다. 결합각은 가가 다보다 크다. 작죠? 다가 가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지. 답은 그래서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어려운 문제가 없었죠. 빠르게 풀었어야 돼. 요거는 뭐 거의 2분 안쪽으로 풀었어야 하겠습니다. 자, 7번은 1단원 화학식량과 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중요한 파트죠.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는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닌데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자, 보면은 x2가 나와 있고 x2y가 나와 있는데 여기 전체 원자수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언어적인 표현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화학적인 언어의 표현. 그거를 해석을 잘 해야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전체 원자수, 그다음에 질량 그램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NA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6N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g, 88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빠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보가드로 수가 나왔죠? 아보가드로 수는 1몰을 얘기하는 거지. 1몰의 개수. 그러니까 1몰이야. 전체 원자수가 1몰이야. 그러니까 6.1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전체 원자수가 1몰이면 이 분자는 2분의 1몰이 되겠죠? 왜냐면 전체 원자수라는 것은 원자수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지금은 원자수를 굳이 뭐 아보가드로 수를 표현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몰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건 원자의 몰과 비례. 요거는 분자의 몰과 비례. 그래서 원자의 몰이 1몰이라고 한다면 분자의 몰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지금 2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몰이 나와야 되는 거지. 분자가 2분의 1몰. 그리고 얘는 딱 보는 순간 원자가 6몰이구나. 근데 지금 몇 원자 분자냐면 3원자 분자야. 여기다 3을 곱해야 돼. 분자의 몰에다가 3을 곱했을 때 6이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몇 몰이냐면 2몰이지. 2몰. 이게 이제 빠르게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되겠죠. 2몰이다. 그러면 2몰의 질량이 88g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몰 질량을 알 수 있지. 몰 질량. 몰 질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자량입니다. 즉 1몰의 질량이라는 거야. 1몰의 질량. 2몰의 질량이 88이면 1몰의 질량은 44지.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몰의 질량이 14면 1몰의 질량은 28이야. 뭐 이런 것도 빠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뭐 질소겠구나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지. 왜? 분자량이 28이니까. 얘는 44니까 얘는 뭐야? N2 5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사실은. N2 5겠구나. 그래서 요거는 뭐 CO2의 그 분자량과 똑같죠? 이 N2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뭐 이런 것은 뭐 나중에 이게 추가로 얘기한 거고 문제 풀 때는 뭐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 없고 몰 질량은 알아야 되겠지. 분자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X2의 양은 1몰이다. 2분의 1몰이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 X2Y의 분자량은 44. 이런 문제는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2몰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량. 지금 원자량을 비교할 때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이걸 질소랑 산소를 찾아내서 뭐 바로 해도 돼. Y가 산소고 X가 질소니까 디귿 맞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게 깨름직하다 그러다 싶으면은 뭐 이미 분자량을 구했기 때문에 X의 원자량은 14. 여기 X2가 분자량이 28이기 때문에 28에다가 얼마 더해야 4X가 나오냐면 16. 이거 마이너스 16. 그래서 Y가 더 크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요것도 이제 빠르게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1분 안쪽, 빠르면 뭐 30초 만에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풀었어야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8번은 3단원에 있는 화학결합에 관련된 문제예요. 아까는 전기전도성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화학결합 모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AB가 있는 거죠. AB와 CD. AB가 있고 CD가 있는데 AB를 보니까 뭐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A가 2 플러스고 B가 2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어. 너무 쉽게 제시가 됐어요. 전자배치가 뭐 네온의 전자배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거지 이거는. NG5구나. 여기 바로 튀어나와요. 뭐 이건 1초 만에. CD를 보니까 얘는 HF구나 이렇게. 공유기란 물질이고 하기 때문에 HF구나.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A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 상태 잘 봐야지. A하고 여기 S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체 상태에서 A는 전기전도성이 있는가? 당연히 있지. 마그네슘이니까. 마그네슘은 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에서 여기 CD인데 CD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기음성도, 부분적인 양전환의 음전환이라는 것은 전기음성도를 봐야 되겠죠. 여기 공유전자 쌍이 있는데 이 공유전자 쌍, 자, 전기음성도에 따라서 전기음성도라는 것은 공유전자 쌍을 당기는 힘의 크기. 여기 당연히 플로린이 제일 크지. 얘가 대빵이야. 그럼 얘가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갖습니다. 전기음성도 큰 녀석이 이 공유전자 쌍을 자신의 쪽으로 많이 끌어당긴 거지. 그래서 얘가 델타 마이너스고 얘가 델타 플러스가 된다. C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띄워야 되겠죠. 니은 틀렸고. 분자당 공유전자 쌍수 D2. D2는 F2지. D2는 F2. 그 다음에 B2. B2는 O2입니다. 공유전자 쌍수 1개, 얘는 공유전자 쌍수 2개. 왜냐면 산소는 구조식 그림이 이렇게 되고 얘는 구조식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공유전자 쌍수가 O2, 이 D2가 B2가 D2의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 이제 지금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시간 확보를 또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2단원에 있는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어떤 원소가 나왔냐면 염소, 칼륨, 칼슘이 나왔어. 이제 이게 ABC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데 모두 다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갖는데 뭐 당연히 우리 잘 알고 있지. 이온은 뭐 얘는 아르곤 염화이온이 되는 거고 얘는 칼륨 이온이 되는 거고 얘는 칼슘 이온이 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갖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B가 가장 크다. 자, 원반분의 2반 이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게 B라고 하는데 B. 요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최대값이 B야. 그럼 B는 당연히 염소지. 뭐 이건 볼 것도 없이. 왜냐면 이온 반지름이 큰 건 비금속이죠. 이렇게 아는 거지. 얘네는 금속 이런 거를 머릿속에 떠올렸어야 되고 얘는 비금속을 떠올렸어야 돼. 그래서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애.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애. 그래서 이 비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이 될 때 전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지죠. 유액 전하가 작아져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껍질 수가 사라져서 반지름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이 B라는 것은 비금속, 염소다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원자에서 s오비탈의 전자수
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 자, 요것도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순지,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순지, 아니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순지 이런 것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보니까 A가 C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s-오비탈의 전자수, p-오비탈의 전자수. 그럼 나머지 남은 게 뭐냐면 칼륨과 칼슘이야. 그럼 칼륨과 칼슘이 남았는데 얘네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똑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지. 그 요거는 같은 거야. 요건 동일. 왜냐면 얘네들은 결국 다른 게 뭐냐면 얘는 4s1이고 얘는 4s2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그러면은 칼슘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당연히 칼슘이 많겠지. 그럼 이 값은 이 분모에 있으니까 A가 당연히 칼륨이 돼야 돼. 얘는 칼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B가 가장 크다. 얘는 원자과 전자수 7개니까 얘가 가장 큰 거 맞고,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 맞죠? 얘가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크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부로 증가할 때 원자 반지름 감소한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당연히 얘가 크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유효액 전하는 반비례 관계. 같은 주기에서 원자부로 증가할 때 유효액 전하는 증가한다. 이거는 명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9번도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런 개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하면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거지. 자, 10번은 2단원에 있는 원자의 구조. 요즘에는 동위원소와 평면 원자량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개정되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도 이 부분이 어렵게 나왔죠. 킬러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18번 문제로 나왔죠. 자, 지금 보니까 염화 나트륨 화학 신량이 다른 가와나가 존재한대. 나트륨은 이렇게만 존재하고 염소는 이렇게 존재한대요. 근데 이 염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개념 때도 진짜 많이 나오는, 예시로 진짜 많이 나오는 그런 원자야.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설명할 때 이 원자를 가지고 항상 설명을 합니다. 뭐 안 봐도 얘는 3대1이야. 75%대 25%거든. 그래서 지금 평균 원자량이 35.5니까 이거는 뭐 3대1이라는 게 명확한 거지. 얘 평균 원자량이 35.5. 이거는 사실은 뭐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럼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해야 합니다.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존재비를 곱하는 거지. 뭐 얘가 x면 얘는 100-x야. 퍼센트비로 봤을 때. 그러면 35 곱하기 퍼센트니까 더하기 37 곱하기 100분의 x 했을 때 35.5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요. 양변에 100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 전개하면 그러면은 EX가 얼마가 나오냐면 넘어가면 50. 그래서 X는 25. X가 25면 얘가 75%. 자, 이렇게 역으로 이제 추론해서 이 존재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렇게 3대1로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지만 수능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능은 블라인드 되겠고 얘도 블라인드 되기 때문에 이게 3대1인지 다른 건지 몰라. 어떤 원자인지 모르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추론해서 하는 그런 풀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개념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도 알게 되는 거지. 많은 학생들이 그냥 3대1로 바로 하고 넘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유명한 그런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렇게 구해서 얘가 진짜 75%, 25%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3대1이라는 거 알았어요. 존재비가. 그러면 이제 NaCl의 화학식량,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화학식량이 가는 58이고 나는 가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NaCl이 얘가 23이고 58이니까 얘가 35야. 그럼 나는 23, 얘는 37.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하면 화학식량이 60이 되는데 60. 그럼 존재비를 보면은 어차피 나트륨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아. 존재비가. 그래서 3대1. 그래서 75%대 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 대 B는 3대1. B가 틀렸지. A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가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와 나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어떤 게 중성자수가 많겠어요? 뭐 이 나트륨은 똑같겠지. 여기나 여기나. 가나 나나 나트륨은 똑같겠고 중성자수가. 그러면 이제 비교할 것은 이 염소. 그럼 당연히 동위원소는 얘가 중성자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1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X는 얼마냐? 이건 당연히 60이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0번까지는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10번까지는 아주 빠르게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